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 클럽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투자자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전달받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런 세팅을 맞춰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때 제가 듣게 되는 사연들 아니면 사례들 이걸 보다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아쉽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아니면 조금만 더 미리 알았다면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계좌의 손실이나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는 모습,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자금 흐름의 변화,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맞죠? 저도 있었고 버디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 자산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은퇴를 한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대출금이 확 늘어났다라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금적 변화가 나오는데, 그럴 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영향을 받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얘기 하시려는지 감이 잡히는데, 최근에 저희 클럽에서도 한 회원분께서 어렵사리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아마 그 얘기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도 느꼈지만 이제 뭐 들으면은 저도 이제 공감할 얘기일 것 같은 게, 과거에 저도 내 주식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거랑 무관하게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수입이 줄어든다던가 갑자기 빚이 늘어난다던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식에도 되게 악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겪으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투자자가 있어요. 그 투자자가 3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삶의 변수가 생긴 거고 급하게 자금을 빼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계좌 안에 있었던 현금이든 종목이든 뺄 수 있는 건 다 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빼지 못한 거, 그런 것만 계좌에 남겨진 거고, 그것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계좌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방치되거나 잠식된 계좌로 그냥 내쳐진 건데, 딱 요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때 이제 남겨져 있는 종목은 소위 말하는 물린 주식이고, 네. 주식이 오르는 것만 이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어렵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게 더 마이너스가 깊어지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쵸. 네,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물론 그분한테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 솔루션도 줬고 앞으로도 계속 서포트 할 거라서 앞으로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전에 최선은 없었을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앞에서도 그 상황이 오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최선이 분명히 있고, 그걸 이야기해주면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아니면 저희 영상 보신 분들한테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투자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투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방금처럼 투자자가 계좌에서 뺄 거를 다 빼버리고서 돈도 빼, 종목도 빼,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 방치하다시피 남겨진 종목들만 딱 남겨진 계좌, 이런 상황을 맞이했었을 때 이 상황이 왜 투자에서 문제가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그쵸? 그리고 뭔가를 한다면은 무조건 손해부터 봐야 되고, 마이너스 상황일 테니까 그 남겨져 있는 주식은. 네. 그리고 그 말인즉 계좌 잠식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중요한 투자를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계좌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죠.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투자하는 이유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시드를 점점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는데, 이미 그 상황은 시드가 줄어들어 있고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실감이 큰데 돈도 안 벌리고 오히려 이제 뭘 하려 그러면은 손해만 나니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1차적인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2차적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를 보통 그냥 내던지죠. 분명히 그 계좌 안에 돈은 들어있는데, 아무리 물려 있었어도 주식이라는 화폐 가치가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속으로 없는 셈 치자 하지만 근데 돈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못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 생활에서 자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자금만큼은 물려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딱 창고에 방치된 그런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3차적으로는 주식에 관심을 끊게 되고 네. 돈도 없고 이제 그거는 또 신경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잖아요. 네. 근데 그 3차적으로 가기 전에 저는 2.5단계를 꼬집고 싶어요.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요 상황 오면 그냥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그 끝은 버디님 말씀처럼 그냥 주식에 관심을 끊는 그런 약간 일방통행처럼 가게 되는 건데, 정말 다행인 거는 클럽 안에서 해당 회원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고, 감사하게도 용기를 내주신 거죠.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리고. 2.5단계쯤에서 말씀해 주셨죠. 얼마 전에 이제 한 회원분께서. 솔직한 생각은 멘탈은 나갔는데 멘탈의 끝자락에서 한 2.8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놓을까 말까 하다가 맞아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그거 보면서 다른 분들 눈물 흘리신 분들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근데 일단 요 상황에서 정말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한번 그런 부분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 전에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건데, 그 전에 상황을 안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 관리 차원에서 세팅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상황을 당연히 겪어봤을 거잖아요. 오랫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크고 작은 변화라는 게 갑자기 오늘 닥치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돼, 이런 경우 상당히 드물거든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변수 제외하면은 대체로는 일정 텀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계좌의 포지션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닥친 상황 자체가 일단 짜증나니까 내 계좌의 포지션 변화 주는 거는 너무 싫고, 또는 상당수는 어떻게 포지션 변화를 주면 좋을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아쉬울 수도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알면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년 뒤에 대출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 돈이 이제 필요해갖고 이거 그때까지 반년 뒤에까지 이거 주식 해결 안 되면은 안 되는데, 근데 반년 뒤까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손절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 반년을 희망만 가지고 가다가 이제 반년 뒤에 큰일을 더 심하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반년 안에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면 되는 거라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근데 이 구조적 변화를 줄 때 뭐 주는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추상적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지만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양한 매매를 할 줄 아는 상태여야 해요. 그래야 A 스타일로 매매를 하고 있다가 B 스타일로 바꿔가면서 포지션 변화도 이뤄지는 건데, 나는 뭐 돌파 매매밖에 할 줄 몰랐다. 근데 포지션 변화를 줘야 된다. 뭘 어떻게 줘? 이거 줄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바로 그냥 멘붕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양한 매매 할 줄 알아야 된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랑 되게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매매 기술에 의존하는 주식 투자보다는 자산 관리나 계좌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진 그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계좌 자체를 슬랏으로도 나누고 기본적으로 빌드업 구조 갖추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성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산관리, 계좌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왔었을 때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포지션을 서로 만들 수 있게끔 협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둔 포지션이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하겠죠,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르더라도 그런 기본 습관을 체화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거죠. 이게 주식을 잘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매매적인 기술을 익히고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뭐 매매 경험치를 쌓고 종목을 잘 분석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잘한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맞는 얘기인데, 그거랑 별개로 자금적인 거를 잘 통제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산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계좌관리 차원에서 이 전반적인 운용을 잘하는 능력치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만 하고 살진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관리라는 걸 하고 경제생활을 그냥 주식 외적인 것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진짜 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금 관리적인 부분을 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자금 관리도 그냥 똑같이 자금 관리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술과 매매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 자금 관리랑 엮여 들어간 노하우가 내게 됐을 때 그때 잘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이 말인지 그걸 할 줄 알게 되면은 진작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2.5단계 가고 3단계 가면서 주식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고 거의 열이면 열 중간에 주식하다 보면은 몇 년 지나면은 다 좀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그때 그냥 다 포기해요.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전에 다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체화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데,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도 막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자신의 자금 상황이 꼬이는 거를 매매 기술 하나로 막기는 어려워요. 물론 될 수도 있죠. 시장이 좋거나 상황이 받쳐준다면은 단타 하나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케이스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오기도 하는 거지 무조건 나오거나 대체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극히 희박한 확률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런 단타 기술도 안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분들은. 그게 문제고. 근데 반대로 기술이 없어도 이런 계좌 관리를 중점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 하나하나가 잡히면은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쳐도 이거 별로 큰 문제 아니네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실제 회원들 성장하는 거 보면 그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이 말은 대체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돈 많아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만 원 있을 때는 1000만 원 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3000만 원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1억 되면 10억 되면 100억 되면 이런 막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율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똑같이 겪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죠. 네. 100만 원, 1000만 원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도 더 이제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이다라면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지만 자산이 정말 커져 있다는 거는 밖에서 길어오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로도 해결이 안 돼.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무조건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럼 뭘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3억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래저래 막 가게도 잘 안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래갖고 막 한 1, 2억이 필요해서 뺐는데 그 나머지 물려있는 주식도 좀 어렵고 막 그런 상황까지 몰려서 결국은 주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말고 과거에 했었으면은 포지션 변화를 사실 그 3억이 있었다가 아니라 3억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빠져나가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뺄 수 있게 엑시트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은 그냥 되게 단순한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데서 나는 3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일부인 뭐 한 2억 정도 써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었다. 물론 한 종목만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수익도 내고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좋네 끌고 가면서 여기서도 3억이 있으니까 2억에서 드리블도 더 하고 이러면서 수익을 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수익 보면은 이거 가지고 뭘 나의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요런 프로세스 아니면은 희망회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욕심상. 근데 여기서 미리 바꿔야 되는 게 애시당초 3억 중에 2억이 나갈 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1억인 건데, 근데 부득이 2억을 사용하고 있었으면은 이 생각 자체를 2억이 아니라 오버비중으로 봤어야 되고, 오버비중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으면은, 그러니까 오버비중이라는 건 내가 3억 중에서 2억을 썼으니까 아직 여유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원래는 난 5천으로 하고 있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2억까지 비중이 차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털어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네, 무조건 그 선택을 했었어야죠. 이게 기본 탑재가 돼야 되는데 요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당연한 거 하는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네,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거 이행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없이 많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작은 거를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를 반드시 체화해야 돼요.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무조건 체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의 연장선인 것 같은 게, 이제 설익은 실력일 때 특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력이 좀 차오르면은 시드가 많아야 이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 같은 게 생기잖아요. 당연히 시드가 많아야 수익이 나니까. 그쵸. 3억으로 했을 때 내가 결과를 내는 거는 이제 뭐 당연히 시드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해도, 내가 원래 5천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내 상황이 지금 5천으로 해야 되는 거였는데 2억까지 비중이 오버돼 있는 거네라는 거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서 결과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력 부족이라는 얘기. 네.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 실제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어떤 특정 계기로 저도 뭐 집 사고 이렇게 할 때 자산의 상당 부분이 쓰여졌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산이 백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돼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요 과정에서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이겨내요. 왜냐면은 내가 5천에서 2억 얼마든지 만들어 봤으니까 다시 하고 짜증 나더라도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멘탈이 나가고 주식을 접게 되고 요런 수순으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이 양갈래길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뭐 실력이라면 실력인데 그 실력이 매매 기술적인 실력 때문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식을 잘하게 된다는 그런 진짜 본질적인 실력. 네.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 안 나올까? 저는 지금의 저도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고, 버디님도 뭐 최근에 저랑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런 상황 항상 가지고 있고. 이거 뭐 솔직히 그냥 부동산만 생각해도 되게 이해가 편한데, 1억짜리 집 살다가 주식 잘 돼갖고 돈이 몇 억 생겼는데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면 자금 오링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10억짜리 집 살다가 30억짜리 집 가면 오링 날 수 있는 거고, 50억짜리 집 사다가 100억짜리 집 가지 말란 법 없잖아요. 네. 뭐 그런 똑같은, 그냥 집 하나로만도 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찌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색깔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른 색깔의 이유는, 저는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현실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길을 추구하고, 저도 잘하고 있지만 저를 믿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잘 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그냥 기본 원칙 같은 거예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1% 미만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떼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시도해서 1명이 될까 말까,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는 그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요할 생각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기보단 진짜 되는 방향으로 차츰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게 저는 되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 아니면은 버디님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길러냈던 저의 제자들 보게 되면은 다 잘 됐어요. 주변하고 비교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잘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되는 방향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뭐 일단은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우리 클럽 회원분들은 꼭 보시고, 지금 당장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뭐 1,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어요. 그때 이제 포기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잖이 보게 됐는데, 이제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좀 상담 받고 코칭 받으면서 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수정된 전략으로 주식을 좀 잘 해나가실 수 있게, 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클럽에서 했던 것처럼 원희님이 계속 도움 주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클럽에 안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이제 어려운 상황 겪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럴 때 오늘 얘기를 좀 기억하셨다가, 그때도 만약에 좀 뭐 시간이 지난 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 고민이 된다, 오늘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늦게라도 오세요. 늦게라도 오시면은 도움 받으실 거고, 사실 진짜 베스트는 늦기 전에 미리미리 다 세팅해 놓으면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어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타격이 가가지고 주식 그만둔 애 만에 그럴 일도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좀 올바로 된 길로 지금부터 가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도 하고 있고, 투자클럽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렵게 가지 마시고 좀 다 같이 손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좀 제대로 된 길로 가죠. 꽃길로 가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 클럽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안내돼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